116쪽 사회문화 2번 볼게. 자, 여기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 거버넌스가 결국은 어떤 정부의 유형을 말하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자율적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해석하면 협치라는 게 서로 협동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고, 함께 통치하는 걸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 근데 국가,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각 사회의 각 영역 행위자들 간 영향관계에 따라 밑줄 쳐봐. 각 영역 행위자들의 영향관계에 따라, 이거 기준이니까 알아두란 말이야. 거버넌스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영역의 행위자들 간 영향관계에 따라 누가 더 뭐 발언권이 세다든지 국정 운영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구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학문적 통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경제 문제, 경제 성장의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더 활발하게 논의된 거지, 그지?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야. 두 번째 문단 볼게.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은 국가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 1번 시장 정부 모형, 2번 참여적 정부 모형, 3번 신축적 정부 모형, 4번은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나눈다. 일단 거버넌스 이론에 따라서 이론적 모형은 네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시장,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 먼저 하나하나 풀어보겠지.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특징을 잘 알아도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그럼 정보 독점 못하게 해야 되겠지.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내지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제시한 모형 중에서 시장 정부 모형은 관료제의 문제, 즉 관료의 정보 독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폐쇄성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관료제야.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가지고 의사결정의 범위까지 제한하기도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폐쇄성을 보인단 말이야. 이러한 까닭에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정부 모형은 시장주의의 원리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럼 시장주의니까 폐쇄성을 깨버려야지. 시장주의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자유롭고 투명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단 말이야.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분배. 그러니까 이 독점이 아니지, 그지? 지금 시장정부 모형은 폐쇄성, 독점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해결책이 시장주의란 말이야. 시장주의는 여기서 말한 대로 가격 중심의 자원 분배, 경쟁 원리를 지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진다고. 시장주의가 개입을 하는 거야. 시장 정부 모형의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시장주의가 들어가는 거야. 경쟁, 오픈, 경영, 투명함,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민감의 고객주의라고도 한다. 그럼 봐봐, 생각해봐. 시장 정부 모형은 이 관료제의 특성상 공무원들만 중심이야. 일반인들의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한단 말이야. 시장주의에서는 물건을 팔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평가라든지 이런 고객주의를 중시한단 말이야. 시장 정부 모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장주의의 원리를 도입하는 거란 말이야. 고객주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에 하나다. 민간이탈 미술적. 이건 옛날에는 관료제, 그럼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정보 독점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썼어.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민간 위탁, 고객 즉 민원인들에 대한 생각도 하니까 고객주의를 지향하는 거지. 그런 게 바로 민간 위탁도 하나다. 시장의 원리 도입이야. 시장정보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분권화를 제한한다. 미치죠. 분권화. 집권화가 아니야. 분권화야.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야. 뭐가? 시장하고 공공부문. 이걸 나눠야 되는 거지 분권화야. 그러니까 관료제에서 지켜야 될 게 있고요. 버려서 시장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시장에게 맡겨야 되는, 민간이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 경쟁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시장 정보 모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 부분의 어떤 원리들이, 시장 원리들이 다 도입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공부문의 효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 정부 모형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적 정부 모형은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밑줄 쳐볼래?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자, 이거 깨버려야 되겠네, 조직 문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이 문제를 깨버려야 돼.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윗사람이 결정하면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명령만 하는 거야. 이게 위에서 말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거든.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게 한다. 이게 정부 문제의 문제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밑줄 소통 강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참여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참여적 정부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윗사람하고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해결책이 이게 수평 조직 소통. 아까 시장 정부 모형에서의 해결책은 시장 원리의 도입이라고 했지. 민간에게 민간 어떤 부분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면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수평 조직, 소통 이런 거야. 경직된 조직 문화를 깨버리는 거. 자,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을 지양, 억제한단 말이야. 민간 부분의 참여를 허용. 이건 비슷한 점이야. 아까 시장 정부 모형하고 비슷한 게 민간의 참여. 상호 간에 왜 참여해야 돼?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강조한다.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협의와 협상을 강조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참여야, 참여. 그러니까 참여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해가지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관료제 내부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참여라는 거, 참여적 정부 모형은 자, 관료제에서 아랫사람도 참여하고 수평조직, 밖에 외부인, 그러니까 민간인들,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도 참여하는 게 참여적 정부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신축적 정부 모형은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자, 밑줄 쳐.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 이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해. 그럼 변화해야지, 그지?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깨버려야 되는 거야.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를 야기하고 근본적으로 안정성이 뭐야? 철밥통이죠, 철밥통. 한번 공무원이 되고 관료가 되면 끝까지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알았니? 그 사람이 계속 이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경직된 거지. 사안에 따른 대응력을 저해하게 된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정규적 조직보다는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한시적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쳤죠?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한시적 조직.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 변화가 없는데 약간의 변화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 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조직을 운영하는 거지. 이 모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을 통해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특별부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야. 알았니?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을 해체하고 이런 형태도 염두에 두는 거야.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안정성의 반대말이 바로 저거야. 혁신하고 실험.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의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야. 영속성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적 정부 형태. 참여적 정부 형태. 다음에 나온 신축적 정부 형태. 신축적 정부 모형은 이렇게 실험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의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을 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맨날 하던 대로 관행이라는 걸 하지 않는단 말이야.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이번 어떤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투입되고 아무튼 참신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위에서 말한 대로 세 번째인 신축적 정부 모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가성비 생각하는데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떤 조직이 변함없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임시직 고용을 통해서 혁신과 여기 참여, 창의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야.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 제도는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것으로 안정성. 나도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 뭐 이거지.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외에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 이것도 신축적 정부 모형의 한 가지의 예고요. 그다음에 관료제의 경직성, 안정성, 영속성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한 거야. 마지막 탈규제적 정부 모형은 탈규제, 규제에서 규제하지 않는 거지, 그지? 정부 문제 발생 원인이 미축초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각각 원인을 먼저 밝혔어. 첫 번째 문장에서 관료 조직 내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 절차, 제약. 뭐 이게 진짜로 관행일 수도 있겠네.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하여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봐. 관료들에게 맨날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야. 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형식주의와 절차 제약에 사로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깨버려야 되겠지.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고, 자, 탈규제가 축소 내지는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 걸어놓고까지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거, 걸어놓고 이게 이제 해결책이란 말이야. 저렇게 형식주의 절차 제약에 갇혀있는 정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거. 이 모형에서는,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효율적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이게 탈규제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보고 있다. 그게 탈규제적 정부 모형의 방법이란 말이야. 자, 거버넌스 얘기하다가 이게 네 가지 정부 모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짜 마무리네. 거버넌스는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 거버넌스의 의의. 뭐라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다 참여하는 거야. 국가, 시장, 사회 영역 다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야. 효율적으로.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보다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누군데?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가 누군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뭐 시장도 좋고요, 민간인도 좋고요, 조직 내의 하급 관리도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 행위자가 되는 거지. 가치를 부여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고, 환경 변화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 체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평가까지 마지막에 마무리했다. 자, 거버넌스 정부 형태의 네 가지에 대한 설명문이었어. 자,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이 뭔지부터 의미 이런 거 얘기했고요. 여기 시장 정부 모형부터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 네 가지 정부 형태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거버넌스 이론의 의의와 평가를 얘기하고 있다. 문제 1번.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1번. 국정 운영을 위한 관료 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 이건 왜 안 나왔지? 내용 없잖아. 1번 틀렸네, 그지? 이 관료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은 안 나왔단 말이야. 내용 없어, 알아니? 전통적인 관료제,
관료 조직의 특성은 나왔지만 관료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2번 공공부문의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했는가. 뭘 제안했지? 여기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 경제, 시장, 원리 제안하고 있지. 그치? 적용하라고 얘기했어. 수용. 이건 나왔고요. 3번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어떠한 계기로 촉발되었나. 거버넌스에 대한 계기. 자, 이 계기는 언제부터 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과잉 생산이 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그럼 정부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해.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야. 이것도 나왔고요. 4번 위기의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까 나왔던 일방적인 거잖아. 이 얘기는 하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지. 맞았고요. 5번 시장정부모에서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의 기법이 활용돼야 한다 라고 얘기한 게 아까 시장주의 원리가 수용되고 적용되고 도입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면서 경쟁도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거다. 자, 2번 문제 갈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상황을 이해한 거다. 저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2에서 찾는 거야. 1번 보기 세계 경제의 과잉 생산의 지속됨에 따라 아까 나왔어. 생산, 실업이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 전통적 관료제 하에 정부는 자국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 조정을 하고 대중적 위기 처방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국가의 채무 과잉, 미축처, 즉 과잉 부채야.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산업 성장 둔화에 따라 기업은 정보와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 했으며 이는 미축처, 실업률 상승, 소득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미흡한 대처는 뭐야? 재정 투입과 금리 조정이지. 자, 정부는 거버넌스를 활용해. 걸어놓고 원래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 걸어닫고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면 거버넌스가 이론이 대두되고 정부의 형태가 결정돼야 되겠네. 왜냐면 실패했으니까. 아니? 자, 그러면 가나다라에서 어울리는 걸 찾는 거야. 가부터 볼까? 시장 정부 모형에서 관료자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면 효율적이 될까? 네, 되지요. 동기 부여하는 거잖아. 보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보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지? 전통적 관료제에는 없죠. 그지?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네. 거기 두 번째 문단 봐봐. 여기서 관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이게 민간 부분의 기법인데 그걸 도입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정부 모형으로 가능하겠지. 가 맞았고요. 참여적 정부 모형. 시장 정부 모형 가가 맞았어. 시장의 원리, 민간 위탁 이런 거야. 나는 참여적 정부 모형. 그러니까 참여가 누구라 그랬지? 전부 다 참여한다 그랬잖아. 관료직 내부에서도 참여하고 외부에서도 참여하고 이런 거야.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관료, 시민 참여 금방 나왔던 얘기니까 이것도 참여적 정부 모형에 해당되겠지. 맞았고요. 다 신축적 정부 모형. 자, 그동안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영속성, 안정성, 그러니까 창의성까지 가니까 다도 맞았죠. 신축적 정부 모형이야. 탈규제. 규제를 벗어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탈규제 정부 모형에서는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 관료의 창의적 아이디어, 밑줄 쳐볼래? 창의적 아이디어는 탈규제가 아니지요. 창의적 아이디어는 탈규제가 아니야. 알았니? 위에 지문에 따라 본다면 탈규제에서는 오히려 조직 그 관리에 대해서 임시적인 거 있잖아. 자유재량, 임시기구, 태스크포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탈규제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라가 틀렸네. 그지?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한대. 개혁 방안을 제시한대. 이건 뭐야? 위에서 말한다면 참여적 정부 모형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가나 다만 해당되는 거다. 정답 몇 번? 3번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 윗글을 보기와 비교해보는. 자, 보기 봐봐. 관료 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발전된 관료 조직은 정교함, 속도, 명쾌함, 기록에 대한 지식, 지속성 등의 최적의 수준에 도달한다. 그럼 이건 관료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잖아.
관료 조직은 안정된 직책과 위계 서열, 직책별 발현된 규칙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보를 독점하여 공무상의 기밀을 만들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완전히 윗글과 정반대지, 그치? 윗글은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부 모형을 제시했는데 얘는 관료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정반대야. 윗글 지문과 지금 4번의 내용은 아니면 3번의 내용은 정반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번 볼까? 시장정보 모여서 관료의 정보 독점이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고 본다면 보기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지. 정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관료의 정보 독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정보 모형에서는 부정적, 보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맞았어. 2번 참여적 정보 모형에서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를 부정적. 당연히 이건 좀 다 부정적이란 말이야. 보기에서는 관료 조직의 위계 서열이 국가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볼까? 어딘데? 직책과 위계 서열. 밑에서 셋째 줄 보기 봐봐. 직책과 위계 서열이 국가를 다음 줄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맞았고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임시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한다. 이건 밑에서 둘째 줄 보기에 나오니까 이것도 맞았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4번 신축적 정부모에서 관료제의 창의적 정책 제안을 위해 정규적 조직 확대. 틀렸잖아 이거. 임시적 조직 확대지. 정규적이 아니라 임시적이다. 벌써 틀렸어. 보기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해 관료 조직이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춰야 한다. 이거는 맞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이유는 정규적 조직 확대. 이 말이 틀린 거야. 임시적 조직 확대라고 해야 되겠지. 5번 탈규제역 정부 모형과 보기에서 모두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건 공통점이니까 맞았죠. 탈규제역 정부 모형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 뭐라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 아이디어의 저장소를 관료로 보고 있네. 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아까 3번에 아이디어 나왔는데 창의적 아이디어가 틀렸구나. 다시 정정. 2번에 라에 나온 보기에 나와 있는 라는 창의적이 아니야. 창의적이. X라고 해야 되겠네. 자, 3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의 바퀴 마무리. 문맥을 고려할 때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잠깐만. 미안해. 4번 A의 의미. A 봐. 잠깐 볼까? A가 뭐냐면 위에 보니까 거버넌스 얘기할 때 A가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라 그랬어. 사회 각 영역, 국가, 시장, 사회 영역, 국가 간의 관계라 그랬지. 관계. 자, 여러분 4번 해볼까? 국가 간의 타협과 조정에 의해서 구성된 관계 아니고요. 여기서의 다양한 협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시장, 사회관계, 즉 사회라고 얘기했죠. 민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시민사회라고 얘기해야 돼. 자, 가장 적절한 거 국가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장의 개입을 배제하면 안 되겠지.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개입을 인정해야 되겠지. 3번 정부와 민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열 중심 관료제니까 아니고요. 5번 국가시장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미적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관계란 말이야. 정답은 4번이네. 5번 정부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 관계. 비슷하게는 얘기했지만 안정성과 영속성을 높이는 건 탈규제 정부 모형에서 지적한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에 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말하는 거고 자율성을 통해서 국가나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해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하고 4가지의 정부 모형을 제시했고요. 각각의 특징, 그다음에 그것이 그 정부 모형이 추구해야 될 바를 그 관료제의 문제를 먼저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